광주 전남권 뉴스입니다. 6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어제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됐습니다. 각 정당과 후보들은 출정식을 열고 유권자들을 만나서 얼굴을 알리는 등 표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최혜진 기자입니다. 공식 선거운동 첫날, 더불어민주당은 기초의회 후보들을 앞세워 원팀을 강조하며 텃밭에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민주당이 전국적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이 함께 원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광주와 전남에서 후보자 34명이 출마한 국민의힘은 집권 여당의 힘을 강조하며 한 표를 호소했습니다. 호남 정권이기 때문에 향후 5년의 정권은 그야말로 광주 시민에게는 행운의 정권이라는 것을 5.18 민주광장에서 출정식을 연 정의당은 시민 모두를 위한 민주주의를 시작하겠다며 정치 교체를 호소했습니다. 정의로운 정치 전환으로 차별과 소외가 없는 모두의 도시 광주를 저와 정의당이 열겠습니다. 청년 정책을 강조해온 기본소득당은 대학가에서 집중 유세를 펼쳤고 진보당도 새로운 정치를 강조하며 표심을 공략했습니다. 광주에서는 후보 다수가 무투표 당선된 민주당 독점을 깨자며 진보정당 연대 움직임도 일고 있습니다. 광주 지역 정치에서 진보 정치 몫을 확보하고 거기에서 역할을 해야 된다는 대의에는 다들 동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소속 후보들도 거리 유세로 얼굴 알리기에 나서는 등 각 정당과 후보들이 13일 동안의 열전에 돌입했습니다. KBS 뉴스 최진입니다. 송갑석 민주당 광주시당 위원장은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등이 민주당 독점을 깨뜨리겠다는 발언을 한 것과 관련해서 국민의힘은 호남에서 후보부터 내길 바란다며 비판했습니다. 송 위원장은 논평을 통해 지방선거 호남권 국민의힘 후보는 65명으로 민주당 후보의 9.3%에 불과하다면서 국민의힘은 후보를 내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반성하라고 밝혔습니다. 전남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까지 6일 지방선거 후보자의 선거 벽보를 도내 3,357곳에 붙인다고 밝혔습니다. 선거 벽보에는 후보자의 사진, 성명, 기호와 소속 정당명, 경력 등의 사항이 게재됩니다. 선관위는 후보자의 재산, 병역, 납세, 전과 등이 게재된 책자형 선거 공보를 모레까지 각 가정에 발송할 예정입니다. 5.18 학살 책임자들에 대한 사죄와 책임, 기획보도 마지막 순서입니다. 5.18 당시 광주에 투입된 계엄군 5명이 KBS 취재진을 만나 광주역 집단 발포 당시 상부의 명령이 있었다고 최초 증언했습니다. 이들은 최세창 당시 삼공수 여단장이 발포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김혜린 기자입니다. 1980년 5월 20일 계엄군에 붙잡혀 삼공수 여단이 주둔한 전남대로 끌려간 김철수 씨는 군인들 입에서 발포 명령을 듣습니다. 실탄 장진 그러면서 전부 이제 탄창 집어넣는 소리가 이제 탁탁탁 소리 나요. 아, 이제 발포 명령이 떨어졌구나. 실제 몇 시간 뒤 광주역에서 집단 발포로 시위대 4명이 숨졌습니다. 그간 발포 명령을 내렸다는 사람도 실행했다는 사람도 없었지만 직접 증언이 나왔습니다. 현장에 투입됐던 계엄군 5명은 KBS 취재진에게 최세창 삼공수 여단장이 광주역 앞에서 권총 3발을 쐈고 이게 발포 명령 신호였다고 밝혔습니다. 사령관 앞에 발포 명령 달라고 우리 애들 다 죽이겠다고 그랬을 때 안 준다고 하는 게 그쪽에서 하는 얘기는 안 들리는데 이 양반 답이 그럼 발포 명령을 받은 걸로 하겠다. 우리 그 여단장이 분수대 앞에서 자기 그 권총 389형 리볼버를 가지고 공중에다가 실탄을 3발을 쏩니다. 시민들을 향한 발포는 그 다음 날도 이어졌습니다. 홍수대원들이 나오면서 앉아서 거청 자세를 하더라고요. 그 순간 떨어지기가 바쁘게 총을 쏴보더라고요. 제 주변에 있던 시민들이 한 10여 명이 같이 꼬우라졌어요. 하지만 최세창 씨는 발포 명령 사실을 부인합니다. 나는 발포 명령 내린 적이 없습니다. 나는 광주역에까지는 안 갔어요. 권총 쏜 적도 없고. 명령에 따라 시민들에게 총을 겨눴던 공수부대원들은
당시 지휘관들이 이제 진실을 밝히고 사과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여단장들 했던 사람들, 그다음에 대장 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와서 다 진실을 밝혀줘야 돼. 다 잘못했습니다. 보고 이 얘기를 해줘야 돼. 안 하면 안 되는 거야 이게. 학살 책임자들이 진실을 고백할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김혜린입니다. 5.18 당시 경찰은 신군부의 강경 진압 명령을 거부하며 최대한 시민들을 보호하는 쪽으로 시위 진압에 나섰는데요. 하지만 시위대와 대치 과정에서 불의의 사고로 목숨을 잃은 경찰관들이 있었습니다. 당시 시위 도중 경찰관들을 숨지게 했던 한 남성이 42년 만에 유가족을 만나 사죄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김정대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 남성이 경찰 충원탑 앞에 고개를 떨굽니다. 5.18 당시 금남로에서 시위에 참여했던 배모 씨입니다. 배 씨는 버스를 몰고 돌진했고 시위대와 대치 중이던 경찰관 4명이 숨졌습니다. 42년 만에 유족 앞에 선 배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용서를 구했고 유족은 사죄를 받아줬습니다.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좋을지,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하고 그냥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어쨌든 쌤이 이제 이 아픔 속에서 다시 일어나는 그런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신군부의 강경 진압과 달리 광주 시민을 지키는 쪽으로 진압 방침을 세웠던 경찰. 시위가 격해지면서 목숨을 잃거나 5.18 이후엔 강제 퇴직당하는 등 또 다른 희생을 치러야 했습니다. 시위 진압에 동원됐다는 이유로 쏟아진 비난도 유족들에겐 씻을 수 없는 아픔입니다. 젊어서 죽은 것도 그런데 죄인 아닌 죄인들이 돼가지고. 5.18 진상규명조사위는 군과 경찰의 사망, 부상 등에 대한 직권 조사를 통해 피해자들이 명예를 회복할 길을 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정대입니다. 오늘 날은 다소 흐리지만 낮 동안 기온만큼은 쑥 오르겠고요. 오후 한때 대기 불안정으로 소나기 소식이 있습니다. 오늘은 광주와 전남 내륙 지역에 5mm 미만, 내일은 오후 한때 전남 동부 지역에 5mm 안팎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작은 우산 챙겨 다니시면 좋겠습니다. 소나기 예보가 들어있지만 양이 적어서 건조함이 해소되지는 못하겠습니다. 광주와 전남의 5개 시군에는 건조주의보 발효 중인데요.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고 있어서 불조심하셔야겠습니다. 다음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늘 구름 많겠고요. 아침 기온 어제와 비슷하거나 최대 4도가량 높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광주와 화순 27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여수의 낮 최고 기온 22도, 보성 24도, 고흥 23도로 따뜻하겠습니다. 목포의 낮 최고 기온 23도, 무안 24도, 영암과 강진 25도까지 오르겠고요. 신안을 비롯한 도서 지역은 21도에서 24도가 예상됩니다. 오늘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비교적 잔잔하겠지만 밤부터 바다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주말인 내일부터는 다시 맑은 하늘 볼 수 있겠고요. 낮 기온은 점차 올라서 초여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어제 광주와 전남에서는 1,840명의 코로나19에 신규 확진됐습니다. 광주에서는 821명, 전남에서는 1,019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어제 기준 위중증 환자는 26명으로 전남에서는 3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무소속 양향자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복당 신청을 철회했습니다. 양 의원은 어제 페이스북에 올린 입장문에서 내가 입당했던 민주당은 지금의 민주당이 아니다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지방선거의 완패를 막으려면 송영길과 이재명 두 분은 사퇴해야 한다면서 정면 비판했습니다. 양 의원은 21대 총선 광주 서구에서 당선됐지만 지난해 7월 부자진의 성폭력 사건과 2차 가해 의혹으로 제명됐고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에 공개적으로 반대해 당과 대립한 바 있습니다. 어등산 관광단지 사업자 선정 관련 소송에서 광주시가 승소했습니다. 광주시는 어등산 관광단지 사업의 우선 협상 대상자 지위를 인정해달라는 서진건설 측의 청구를 법원이 기각하고 계약금 48억 원을 서진건설에 돌려주라고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진건설은 2019년 어등산 관광단지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지만 이후 광주시와 사업 규모 등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고 광주시는 지난해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을 취소했습니다. 광주 전남에서 올해 첫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SFTS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광주시는 광주의 한 종합병원에서 순천이 거주 중인 70대 여성이 SFTS 환자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여성은 지난 13일 고열과 소화기 이상 증상으로 입원해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은 SFTS 바이러스를 보유한 참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야외 활동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